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민님 한 분께서 요청해 주신 주제인데요. 그런데 비교를 요청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한 고수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날카로운 비교를 요청하셔서 고생 좀 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즐거운 공부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 오늘 자민님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감은 좀 그렇지만 오늘 주제는 바로 고인물입니다. 내천, 강하, 강강 이런 물들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고 흐르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물도 있어요. 꼼짝 않고 있는 물도 있는데 바로 고인물이죠. 웅덩이도 있고 연못도 있죠. 호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하신 글자들을 먼저 정리하고 이외에도 또 다른 고여있는 물을 뜻하는 글자 몇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이든 멈춘 물이든 모두 물이니까 당연히 물수가 있겠죠. 오늘 글자는 모두 물수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갖는 글자와 만나서 이루어진 형성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글자는 물수변에 불을 소가 만난 글자로 연못을 가리키는 못소입니다. 사전에는 못소라고 하면서 못지, 연못지와 같은 뜻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두 번째 글자는 물수와 어조사 야가 만난 못지예요. 그런데 못소와 못지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못지는 둥근 연못을 뜻하고 못소는 굴곡이 있는 고인물을 뜻해요. 또한 못소는 늪이라는 뜻도 가져서 늪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늪이니까 물반, 진흙반 이렇겠죠. 그래서 못소는 못 중에서 가장 얕은 물이고요. 못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있는 걸 못지라고 합니다. 못소, 늪소 잘 쓰지는 않지만 못지는 습지, 저수지 등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글자를 볼까요? 역시 물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 엿볼 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역이 아니라 택입니다. 이건 못택이라고 불러요. 습지를 뜻합니다. 그럼 못소, 못지와 뭐가 다르냐? 못택은 원래 물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습니다. 물이 말라 습지가 된 게 아니라 마른 땅에 물이 들어와 습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촉촉하다는 윤택, 광택에 쓰죠. 그리고 마른 땅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고맙죠. 그래서 혜택, 덕택에 쓰는 겁니다. 혜택, 덕택의 연못을 뜻하는 모택이 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른 땅에 물을 대는 고마움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글자 보시겠습니다. 또 물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랑캐 호를 붙여서 큰 연못 호가 돼요. 큰 물을 뜻하는 호수를 가리킵니다. 호수도 고인물 맞죠? 호숫가를 뜻하는 호반, 소강호 할 때 강호, 여기저기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글자 볼까요? 삼수변 쓰고 옆에 깊을담을 써주면 이 글자가 바로 못담이 됩니다. 깊을담이 붙었으니 아주 깊은 연못을 뜻하는데요. 지명 외에 쓰는 용례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한라산의 백록담에 못담이 쓰였고요. 청담동에도 이 담이 있네요. 자미님께서 문의하셨던 글자 중 마지막 여섯 번째 글자입니다. 이건 삼수변에 못연이 합쳐진 건데 오른쪽에 있는 못연은 네모, 테두리 안에 물결을 그린 모양이었어요. 아주 깊은 물을 상징하는데요. 네모 안에 갇혀 있는 물이죠. 아주 깊은 고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물줄기가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위가 뚫리고 아래가 뚫리게 된 거예요. 처음엔 고여있는 아주 깊은 물이었지만 후대에 들어서는 위아래 통하는 깊은 물이 됩니다. 썩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라 내면의 물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깊은 마음을 뜻하는 시면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미님께서 궁금해하셨던 6개의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표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못연입니다. 매우 깊습니다. 정적과 심오함을 상징하죠. 아주 깊은 물밑을 뜻해서 시면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못담입니다. 깊을 담이 붙어서 꽤나 깊은 물인데 좀 맑은 물이에요. 백록담에 씁니다. 그리고 큰 연못 호가 있죠. 호수호예요. 아주 넓은 물로 모두 담을 수 있는 포용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못지가 있었죠. 이건 다소 얕고 작은 연못을 뜻하는데요. 한라산의 백록담은 깊은 물이고 백두산의 천지는 작은 연못인가요?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못소, 늪소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얕고 진흙이 많은 물입니다. 습지와 늪을 가리켜서 혼탁함을 뜻하죠. 마지막으로 못택이 있는데 이건 다른 못들과는 달라요. 가뭄에 단비가 내려서 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윤택에 쓰고 고마운 의미가 따라붙어서 덕택, 혜택에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고여있는 물을 뜻하는 글자로 물수에 누를 황이 붙은 웅덩이 황도 있어요. 웅덩이의 고인물을 의미하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장황이라고 하면서 겉을 꾸미는 인테리어의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은 종이를 물들이는 뜻을 가졌어요. 꾸미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굴혈 안에 웅덩이 와가 있는 이런 글자도 있는데요. 이건 그대로 웅덩이 와라고 합니다. 이것도 웅덩이의 고인물을 뜻하는데 움푹 파인 정도가 좀 얕은 깊이예요. 움푹 파여서 웅덩이가 된 땅을 우리는 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괴정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이건 물수에 정자, 정이 합쳐진 글자예요. 정자에 사람 인이 붙으면 사람이 가다가 쉬는 곳을 뜻해서 멈출 정이 되죠. 네, 여기에 합쳐진 글자는 정자, 정이 아니라 멈출 정입니다. 물이 멈춘 뜻을 가져서 물고일 정이 된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물수와 돼지 저가 만난 웅덩이 저라는 글자인데요. 아까 소개한 웅덩이 와와 비슷한 뜻인데 이건 물이 가다가 막혀서 멈춘 뜻을 가집니다. 흘러야 할 물이 멈춘 거예요. 저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쌓을 절을 쓰는데 중국에선 이 글자 웅덩이 절을 쓰죠. 뜻은 같아요. 배출되지 못하고 막힌 걸 저류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도 있지만 고인물을 뜻하는 글자도 이렇게 많습니다. 게다가 미묘한 뜻에서도 차이가 있죠. 오늘 소개한 10개의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10개의 글자 중에서 2개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못택으로 가뭄의 단비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못연으로 아주 깊은 물, 마음 저 아래에 고요한 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다른 분들께도 채널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매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